인테리어에서 전체 철거가 모든 정답이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꼭 바꿔야 하는 것만 바꾸는 것, 이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아파트라면 리폼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집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현장은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본동 레미안 트윈파크 24평 아파트예요. 제가 이 아파트만 지금까지 3번 정도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번 집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면 보통 전체 다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집이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리면서 구조를 아주 살짝씩만 바꿨어요. 화장실을 전부 다 뜯어내지도 않았고 문짝도 기존 걸 활용하면서 완전히 다른 집으로 거듭난 인테리어예요. 덕분에 공사 기간도 약 한 달 정도로 대폭 줄일 수 있었는데요. 신축이나 15년 미만의 아파트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무조건 다 뜯을 필요 없이 부분 인테리어만으로도 전혀 다른 분위기로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 현관도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일괄소등, 하부 띄움 신발장, 전신 거울까지 기본을 잘 갖추고 있어서 굳이 다 뜯어내고 새로 할 필요 없이 필름으로 전체적인 톤만 바꾸어 봤습니다. 여긴 기존 신발장 내부에 인터넷 단자함과 분전반이 있어서 이걸 열 수 있도록 인출식 하드웨어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 선반보다는 좀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신발이 자꾸 걸리고 열 때마다 덜그덕 거리면서 신발도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통째로 다 뜯어내고 일반 선반으로 바꿨어요. 분전반은 우리가 딱히 열 일이 없고 인터넷 점검구는 인터넷 바뀔 때만 열거든요. 그때 잠깐 신발 몇 켤레씩 빼서 확인하고 다시 정리하면 돼요. 2, 3년에 한번 신발 정리하는 게 매번 덜그럭거리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만 선반을 새로 넣을 때는 높이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발을 최대한 많이 넣고 싶다면 한 칸의 높이는 15cm 이상 20cm 이하로 잡으세요. 남성 운동화의 높이가 12cm에서 13cm 정도예요. 15cm 정도 있으면 여유있게 손가락 넣고 빼고 그것도 가능하고 여성용 앵글 부츠도 들어갑니다. 기존 천장 가운데 있던 큰 센서 등은 없애버리고 신발장 하부 간접 조명과 2인치 다운라이트 3개를 넣었어요. 조명을 바꾸는 게 리폼에 있어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항목이에요. 센서 등 단 하나로 환하게 공간을 비추던 현관이 간접 조명과 다운라이트 조합으로 바뀌면서 같은 현관인데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울은 기존 걸 살리면서 거울 주변의 패널만 벽체 필름으로 새로 시공해서 정말 알뜰하게 정리했습니다. 현관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디딤석이에요. 시꺼멓고 광택이 있는 디딤석은 아파트 건설사의 취향일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취향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디딤석만 바꿀 수도 있나요? 디딤석은 신발장이랑 같이 물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딤석을 철거하려면 신발장도 결국 같이 건드려야 하고 결국 바닥 타일까지 새로 시공해야 합니다. 비용만 따져보면 7, 80만 원 정도가 철거해서 더 들고 신발장까지 바꾸게 되면 200만 원 정도는 더 올라가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디딤석을 벽체와 같은 톤의 필름으로 씌우게 되면 비용도 훨씬 아낄 수도 있습니다. 밟고 다니는데 벗겨지지 않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벗겨지지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지저분해지게 된다 해도 필름만 더 씌우면 되기 때문에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도어 개축 비용도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뜯고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 도어를 그대로 살리고 리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문짝이 휘어 있는지. 오래된 아파트 문이 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휜 문짝에 필름을 새로 씌운다 해도 빛이 새고 시공해 놔도 깔끔한 마감이 되지 않아요. 문을 닫고 봤을 때 위나 아래쪽에 큰 틈이 보이게 되면 그건 교체하셔야 해요. 둘째, 장식이 있는지. 웨이스코팅이나 음각에 장식이 들어가 있는 문짝은 불곡면에 필름이 깔끔하게 부착되지 않아서 하자가 나중에 발생하기도 해요. 셋째, 페인트가 두껍게 쌓여 있는지. 수차례 페인트가 칠해진 문을 리폼이 안 된다고 봐야 해요. 벗기는 비용이 새 문짝을 사는 것보다 더 비싸져요.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짝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라면 10만 원 정도만 더 들이시면 돼요. 이 집 문짝은 15년 정도 됐는데 상태가 괜찮아서 기존 문성과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고 필름으로 리폼만 한 다음에 손잡이만 바꿨어요. 리폼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 단축이에요. 문틀을 다 뜯고 새로 세우려면 철거하고 목공하고 적어도 이틀은 걸리게 되는데 문짝을 필름으로 랩핑하게 되면 단 하루면 끝납니다. 벽지는 디아망이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3cm짜리 걸레바지를 적용했습니다.
벽체 필름은 현관과 동일한 보닥 필름이에요. 필름을 고를 때는 어느 브랜드가 좋아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필름의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톤이나 텍스처가 그 필름에 있느냐예요. 다만 한솔이나 레놀리 필름은 주의하세요. PP 필름은 공장에서 기계로 작업하는 가구재로 쓰기엔 좋은데 현장에서 사람이 손으로 직접 붙이기엔 단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코팅이 약해서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 터지고 금이 가고 특히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필름이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구 도어재로는 몰라도 벽체에 붙이는 필름으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바닥재는 구정마루, 타일형 강마루예요. 샌드테라조 600각 정각형 마루입니다. 뉴트럴 톤으로 인테리어를 하려면 타일형 강마루가 유리해요. 우드 마루에도 뉴트럴 톤이 있지만 타일을 깐 듯한 매끈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타일형 강마루가 훨씬 더 잘 맞아요. 단 시공을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시작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끝에 작은 마루에 쪽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집은 복도의 폭이 1150이에요. 여기에 600각 쪽마루를 한쪽으로 붙여서 시작하게 되면 반대편으로 작은 마루에 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도의 중앙에 시작점을 두고 양쪽 끝으로 균일하게 나눠서 시공했어요. 똑같은 크기의 마루를 양쪽 끝으로 생기게 되면 훨씬 더 크고 시원하게 보입니다. 기존에는 4인치 다운라이트가 센터 정렬로 필요 이상 들어가 있었고 건설사가 미리 시공해둔 발목등이 있었어요. 이번에 기존의 4인치 다운라이트 조명을 모두 없애고 멀티메입 등만 벽 쪽으로 몰아서 2개만 넣었습니다. 벽에서 400mm 떨어진 위치에 배치해서 나중에 그림을 걸면 조명이 그림에 비추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평형인데 우리 집이 유난히 좁아 보인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딱 네모 반듯하면 좋겠지만 여기처럼 단차가 진 경우가 있어요. 이 거실은 실외기실 때문에 생긴 벽과 주방의 발코니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벽까지 비정형적으로 돌출되게 되면서 계단이 생기는 구조였어요. 벽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식탁을 벽에 바짝 붙이고 싶어도 뒤에 단차가 생기니까 식탁이 덩그러니 떠있게 되고 식탁을 주방 쪽으로 보내게 되면 조리 동선이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벽에 단차를 맞추면서 식탁이 들어갈 수 있는 벽체를 연장한 거예요. 식탁 옆 벽이 기역자로 계단져 있었는데 단차를 메꾸면서 일직선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식탁을 주방 벽에 딱 붙일 수 있고 거실에서 소파와 TV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식탁을 두려고 벽체를 연장했을 뿐인데 폭 400mm 정도의 여유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여기에 그냥 벽으로 메꿔두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청소기를 보관할 수 있는 키 큰 장을 넣었습니다. 기존 아트월에는 건설사가 준공 때 붙여둔 타일이 있었어요. 이 타일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우리가 계획한 뉴트럴 톤과 전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폰 자리까지는 벽을 살짝 돌출시켜서 필름을 시공하였고 넓은 면적은 석고보드로 벽을 정리해서 도배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었어요. 기존 계단 몰딩을 전부 다 떼어내고 목공으로 필요한 부분만 추가한 뒤에 퍼티로 면을 잡아서 무몰딩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존 아트월에는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위치를 옮기기 어려운 월패드는 기존 자리에 그대로 두고 거실과 주방의 조명 스위치만 측면에 새로운 가벽으로 옮겼어요. 이 집은 주방에서 거실 그리고 방까지 넘어가는 동선이 매일 반복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복도에 시작되는 점에 스위치가 있다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닿게 되는 거죠. 천장도 보시면 기존엔 큰 우물 천장이 있었는데 규모를 줄이면서 간접 조명이 있는 등박스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요즘 우물 천장 끝부분에 라운드를 만들고 도배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업체 홍보 사진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저는 도배로만 라운드 마감하는 걸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름은 열을 가하면 늘어나니까 라운드를 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배지는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열을 가한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어찌어찌 마감을 해놓는다 해도 계절이 몇 번 지나다 보면 조인트가 대번에 갈라집니다. 라운드를 꼭 하고 싶다면 라운드 부분은 꼭 필름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벽면만 도배로 마감해야 해요. 이 집은 직각으로 깔끔하게 꺾어서 도배 마감을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자 없이 오래가는 마감이 복잡하고 어려운 마감보다 100번 낫습니다. 다운라이트는 2인치로 에어컨 양 옆에 2개씩 4개, 아트월 쪽으로 2개, 총 6개를 넣었어요. 밝게 쓰고 싶을 때는 전부 다 켜서 사용하고 쉴 때는 간접 조명만 켜시면 됩니다. 샤시는 상태가 괜찮아서 손잡이만 교체하고 기존 샤시에 필름만 랩핑했어요. 24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다 교체하게 되면 8,900만 원인데 기밀성이 떨어지거나 결로가 심한 게 아니라면 랩핑으로 색깔만 바꿔줘도 충분합니다. 20평대에 맞는 주방 설계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이 집도 처음에 대면형 주방을 원하셨는데 이 평수에 아일랜드 싱크대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탁이 거실로 자꾸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소파에 앉아서 쉬는 생활이 좀 어려워져요. 또
20평대에서 대면형 주방을 무리하게 넣게 되면 아일랜드와 메인 싱크대 사이가 700, 800mm 밖에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두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때 서로 부딪히고 서랍이나 후면 장을 열기도 불편해집니다. 굳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대면형 아일랜드 싱크대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주방처럼 조리대만 충분하다면 기역자 구조가 훨씬 더 쓰기 편한 구조가 됩니다. 기존 주방의 가장 큰 문제는 깊이가 깊은 냉장고를 주방 입구에 가로로 배치하고 있는 구조였어요. 이러면 냉장고의 깊이만큼 주방의 가로폭이 좁아져 보여요. 실제보다 더 구석진 주방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발코니로, 나가는 샷이면 앞쪽으로 배치했어요. 냉장고가 빠진 자리에 안쪽으로 감겨있던 싱크대를 직선으로 펴줬더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조리대 영역이 확 넓어졌습니다. 인덕션 앞쪽의 벽체는 답답해 보이지 않게 일부 유리로 적용했어요. 벽으로 맞게 되면 주방 안쪽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되어버려서 좁은 평수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유리 파티션 하나로 주방의 개방감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방의 수납은 기존보다 20% 정도 더 늘었어요. 후드는 기존의 침니 후드에서 히든 후드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히든 후드를 쓰게 되면 안쪽에 빈 공간이 생겨서 텀블러나 소형 조리기구를 넣을 수 있어요. 상부장 하부에는 간접 조명을 추가했는데 작업대를 밝게 비춰주니까 칼질을 할 때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리고 또 밤에 은은하게 무드등처럼 쓸 수도 있고요. 주방 가구 도어제는 한솔 캐니언 미스트, 상판과 미드웨이는 인조 대리석 샌드 화이트로 통일했어요. 뉴트럴 톤 조합을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이 집의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침실이 총 3개가 있어요. 여기는 고객님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안방을 서재 겸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고 그 옆에 침실과 드레스룸을 계획했습니다. 이 집에는 잠을 자는 침실에만 특별한 조명이 들어갔어요. 필립스 휴 다운라이트예요. 필립스에서 나오는 IoT 조명 시스템을 통칭해서 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일반 다운라이트와는 달리 스마트폰으로도 조명 제어가 가능해요. 색, 온도도 바꿀 수 있고 밝기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필립스 휴 조명의 한 개당 가격은 일반 다운라이트에 비해 3, 4배 정도 돼요. 집 전체를 넣게 되면 부담이 크지만 침실처럼 특수한 목적이 있는 공간에만 넣으면 비용도 합리적이고 체감은 확실해요. 이 침실에는 기존 붙박이장을 그대로 리폼했어요. 몸통의 상태가 괜찮다면 굳이 새로 짤 필요가 없어요. 이곳처럼 문짝에 필름 랩핑을 하거나 문짝만 바꿔도 새 붙박이장처럼 쓸 수 있거든요. 드레스룸을 구성할 때 꼭 붙박이장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장은 브랜드마다 모듈이 정해져 있어서 모델링 화면에서 끼워 맞추면서 구성을 잡게 되는데요. 일반 셔츠나 외투는 높이 800에서 900 정도면 충분하고 코트가 많으신 분들은 한쪽 통의 길이를 1500 이상 잡으면서 코트 전용 칸을 따로 만들어줘야 해요. 시스템장을 구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서랍을 안 넣는 거예요. 복만 쭉 넣고 이거면 되겠지 하시는데 생각보다 접어서 보관해야 하는 옷이 많아요. 속옷, 양말, 티셔츠, 운동복, 잠옷까지 이런 건 봉에 걸게 되면 오히려 자리만 차지하고 서랍에 접어서 넣어야 효율적이에요. 또 액세서리장 같은 경우는 높이가 중요한데요. 주 사용자의 키에 따라 1m에서 1100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지금은 혼자 사시지만 나중에 가족이 생기게 되면 옷이 2배로 늘어날 거니까 시스템장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 자리에 붙박이장을 다시 짤 수 있도록 시스템장을 벽에 고정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서 있는 구조라 철거가 아주 간단해요. 조명도 방 가운데 배치해서 나중에 붙박이장이 들어온다 해도 조명의 위치를 다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영상에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욕실 덧방이 낫겠죠?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덧방이 나을지 올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게 나을지 명확히 그 기준을 한번 나눠드려 볼게요. 첫 번째, 신축 아파트 최초 입주자라면 굳이 안 건드는 것도 답이에요. 신축 아파트 욕실을 덧방한다고 해봤자 타일만 1200에 600각으로 바뀌지 수전이나 수건거리 같은 모듈을 그 위치에 그대로 두고 들어가게 돼요. 변기 자리, 세면대 자리, 샤워기 자리 다 똑같은데 타일만 바꾸는 거예요. 그 비용이면 차라리 조명을 추가하거나 수전을 바꾸는 게 체감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둘째, 준공 15년 미만의 준신축 아파트 입주자라면 덧방이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집이 딱 그런 경우예요. 2011년 준공되었고 15년 정도 됐는데 방수층과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굳이 바닥까지 다 뜯어내는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덧방의 핵심 리스크는 기존 방수층이에요.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의 방수층 자체는 새로 해야 하니까 전체 철거하는 게 맞지만 10년에서 15년 사이의 아파트라면 덧방으로 비용을 아끼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30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라면 무조건 전체 철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방수층의 수명이 다 했을 가능성이 높고 배관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 집은 두 욕실 다 덧방으로 진행했는데요. 안방을 서재 겸 게스트룸으로 쓰니까 손님이 오셨을 때 이 공간에서 씻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샤워 겸용 수전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챙겨야 하는 게 샤워기 거리의 위치예요. 이 집은 욕실장을 슬라이드장으로 정했거든요. 이러면 세면대 좌측에 샤워기를 걸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 여닫이장이라면 장문을 열 때마다 샤워기에 부딪혀요. 퉁퉁 치이기도 하고 심하면 거울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타일은 600에 1200 테라조 느낌의 회색 타일이 들어갔고 욕실장 밑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스위치로 조작할 수 있게 했어요. 공용 욕실도 600에 1200 타일인데 욕실 면적이 협소한 편이라 파티션을 넣기엔 좀 좁았어요. 그래서 욕조 턱을 3cm 정도만 남겨두고 그 위에 유리를 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천장은 SMC로 마감을 했는데 욕조 상단에 간접 조명을 넣었어요. 밤에 이 조명만 켜두면 욕조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휴지거리는 눌렀을 때 휴대폰 거치대가 튀어나오는 타입으로 시공했어요. 욕실에서 휴대폰 둘 곳이 없으면 결국 세면대 위에 올려두게 되거든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생각보다 욕실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인테리어에서 전체 철거가 모든 정답이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꼭 바꿔야 하는 곳만 바꾸는 것, 이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아파트라면 리폼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집이 될 수 있어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